안녕하세요. 감성회계사입니다. 네, 많은 패션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있죠.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엣지 있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가 없을까? 케이팝은 전 세계를 열광케 하고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아이돌,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컨텐츠의 열렬한 팬입니다. 패션 분야에서도 심지어 해외의 많은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일반 한국인들의 패션의 훌륭함을 인정하며 한국 패션 따라하기 컨텐츠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즉, 패션 자체를 포함한 모든 비주얼적, 문화적 분야는 우리나라가 정상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션,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신기한 정도가 아닐까요? 있어야 하고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나오는 한국의 패션 하이엔드 브랜드 왜 안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를 고쳐 나갈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패션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만한 꼼데 가르송, 켄조, 사카이, 그리고 스트릿 씬에는 준타카시의 언더커버, 베이프 등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도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아더에러의 활약상은 정말 매우 고무적이고 또한 우영미 디자이너 브랜드도 매우 훌륭한 디자인에 감탄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엣지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 측면에서는 해외 브랜드와 비교하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디자인 실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왜? 제가 몇 가지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주요 핵심 인물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하는 데에는 많은 자금력과 기술이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개인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기반이 있는 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있죠. 분명 실력도 있는 그들이 왜 유명 브랜드를 못 만들어낼까요? 우선 자, 하이엔드 럭셔리 고급 브랜드가 되려면은 감성과 브랜드의 지향점, 고객들이 소구하는 가치, 그리고 혁신적이며 엣지 있는 디자인이 자, 하나의 가치로 진정성 있게 와닿을 때 그때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나라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핵심 인물은 그럼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기존의 감성 및 기능에 치중한 결정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전에 80년대 및 90년대 한국은 싸게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게 최우선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성이나 혁신적인 디자인보다는 안정적이고 기술에 최우선되는 사업을 했었죠.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가 그때 무지하게 빨랐고 현재는 선진국에 들어선 시점인데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그 감성과 현재 이 감성이 완전 다른 감성의 세대가 한 시대에 들어가 있는 매우 독특한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조직에 있어도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 위치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전에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고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고 자신만의 철학과 노하우가 확고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혹은 당신이 이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바쳤고 나의 모든 철학과 믿음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성공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난 이거 모든 걸 바쳐 성공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또한 내가 이 방식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위험성 있게 이쪽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즉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성공했던 방식과 한국의 급변하는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신생 스타트업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더에러 같은 젊은 브랜드가 팬덤도 있고 한국 브랜드답지 않은 매우 훌륭한 감성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아더에러 외에 신생 스타트업이 성공하기란 위에 말씀드렸듯이 자금 문제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번창하고 있는데 그럼 투자 잘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자 대표의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가 만약 매우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엘리트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나 과거에 이미 증명한 이력이 없다면 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실력만 믿고 선뜻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패션적 역량 외에도 여러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는 학력 등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실력만으로 보고 투자해서 성공한 한국의 과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 선뜻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해외 경우에는 실력만으로 큰 패션 하우스를 일으킨 경우가 많죠. 요즘 가장 핫한 디자이너인 발렌시가의 뎀나 바잘리아, 오프화이트 루이비통의 버질 아블로, 구찌의 미켈레, 이분들이 아이비리그의 최고 학교를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실력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학력이 안 돼서 투자도 못 받고 일반 기업의 디자이너로 취직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했다가 위에서 장난해? 무슨 소리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돼요, 좋아할 건데 하면서 포기했었겠죠. 네,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게 실력 외의 요소니까 이게 별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미국의 경우를 보세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구글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최고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는 많지가 않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이나 타미 힐피거 등이 있지만 유럽의 이런 감성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 이유는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부터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감성을 느끼고 즐기는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부유한 미국에서도 유럽의 그 훌륭한 감성과 디자인 브랜드가 안 나오는 건 그 나라의 과거, 행동 양식이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인파워, 즉 권한 위임을 안 하고 또 결정권자가 되어야 할 마케팅, 디자인 총괄,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죠. 그들도 자신의 뜻을 못 세웁니다. 네, 아까 위 1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선 그러면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훌륭한 역량을 지닌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고용을 해서 총괄의 권한을 위임을 해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해외의 노동시장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해요. 한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앞으로 줄여서 CD라고 할게요. CD로 고용을 하면은 큰 연봉을 주고 훌륭한 실적을 내면 엄청난 인센티브로 보답을 합니다. 그 대신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자르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해도 조금만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만약에 못해서 자르려고 한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처자식도 있고 애도 있는데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또 먹고 살겠니? 잘 해봐야지. 인간과 인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문화가 있고 이끌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 CD가 책임을 지고 총괄해서 이끌어 나가고,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미련도 없고 뭔가 한 회사에 속해서 이 회사와 같이 성장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한번 크게 버는 게 실패해서 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CD가 아닌 상위 최종 결정권자 혹은 오너의 요구에 상당수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CD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드 매니저 기준으로 상품이 구성되고 이 위에서 말씀드린 CD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상품 구성은 브랜드 매니저에서 시작을 합니다. 브랜드 매니저가 누구냐? 네, 그들은 각 상품에 대해서 직접 운영, 실제 마케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습니다. 그들이 매 시즌별로 상품을 구성하고 트렌디한 제품을 골라서 새로운 제품을 냅니다. 이는 훌륭한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이 페피들, 이 패션 피플 혹은 고관 여자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제품은 단순히 질 좋고 훌륭한 제품이 아닌 나의 감성, 브랜딩,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로 맞아떨어지고 이게 마음의 진정으로 와 닿을 때
그때 큰 돈을 지불하고도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유명 하이엔드 브랜드는 어떨까요? 이 CD가 전체의 방향과 디자인을 잡고 그 다음 차례로 그 방향과 같이 감성에 맞게 업무를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소비자들이 와닿는 와 진짜 멋지다, 너무 좋다, 이런 감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브랜드 매니저 위주의 구성은 전체적인 통일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하나의 멋진 브랜딩, 하나의 감성이 묻어나오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면에서도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국은 디자인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외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재 개발팀, 프린팅팀, 원단팀, 옷 핏팀, 패턴팀 다 따로 있다고 해요. 네, 결국 그렇게 다 세분화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네, 맞아요. 결국 이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겠죠. 인원이 많고 전문성이 많으면 당연히 잘하겠지 돼. 그럼 인원을 많이 뽑아서 세부화시키면 완벽하게 나오가 확실해? 이거에 대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자, 우선은 최고 의사 결정자들,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는 다르지만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뽑아서 그들에게 전권을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성공하면 대박일 거고, 실패하면 안타깝지만 성공 시에 엄청난 대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진정성, 브랜딩, 통일성, 감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고 도전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더라, 어떻게 이 단어들이. 하지만 너무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내 신생 브랜드도 가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훌륭하고 뭐 많이 비싸지진 않았지만 인설런스 코트나 토니웨의 그런 감성들, 비싼 가격인데도 요즘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정도로 좋다는 거죠. 아더에러는 이미 엄청난 팬층이 존재하고 있고요. 고가인데도 지속적으로 완판되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곧 발렌시아가, 구찌,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